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가 진행되는 가운데 딱 한 경기 빼고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본머스 대 루턴타운의 경기는 주말이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에 치를 예정인데 이런저런 일정이 밀리다 보니까 이 한 경기만 살짝 늦게 열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아직 열리지 않는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2주의 팀 멤버를 공개했는데요. 본머스나 루턴타운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섭섭할 수 있는 결정이지만 지난 일정이 워낙 중요한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할 듯 합니다. 그래서 BBC가 발표한 2주의 팀을 봤는데 놀랍게도 토트넘 선수가 무려 4명이나 뽑히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체감하게 됐습니다. 골키퍼의 비카리오, 센터백의 로메로, 미드필더의 메디슨, 공격수의 손흥민이 뽑히면서 각 파트별로 토트넘 선수들이 한 명씩 들어가는 매우 뿌듯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3-4-3 포메이션으로 나온 2주의 팀에서 비카리오 골키퍼의 앞에 선 3백은 리버풀의 반다이크와 아스날의 벤 화이트가 로메로와 함께 뽑힌 모습이고, 미드필더는 첼시의 팔머, 아스날의 라이스, 맨시티의 스톤스, 그리고 메디슨이 뽑혔습니다. 스톤스가 왜 여기 있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올 시즌 스톤스는 선발 출전한 경기 11경기에서 5번이나 수비형 미드필더에 나왔고, 이번 리버풀전에서도 로드리와 함께 3선 미드필더로 출전했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3톱은 손흥민과 더불어서 맨유의 가르나초와 웨스트햄의 잉스였죠. 종합해보면 토트넘 4명, 아스날 2명이었고 리버풀, 맨시티, 첼시, 맨유, 웨스트햄에서 각각 1명씩 선정했네요. 그만큼 이번 아스톤빌라전 4-0 대승이 강력한 임팩트를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골키퍼인 비카리오부터 살펴보자면 토트넘 입장에서 정말로 오랜만에 클린시트, 즉 무실점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기준 작년 12월 16일 이후로 10경기 만에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꼬박 3달이 걸린 건데 솔직히 비카리오의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았다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그런 고생이 이번에 인정을 받는 건데 BBC는 비카리오를 2주의 골키퍼로 선정하면서 대단한 선방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게임 체인저가 될 뻔한 자니올레 슈팅을 막아내면서 토트넘의 대승에 기여했다. 비카리오는 토트넘 이적 이후 이미 팀의 승점을 여러 번 지켜냈는데 이건 최고 수준의 골키퍼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면서 비카리오가 리그 최고 수준의 골키퍼라는 인증 도장까지 쾅쾅 찍어줬습니다. 올 시즌 리그 25경기 이상 소화한 골키퍼 중에 비카리오는 선방률 탑5 안에 들었는데 71.1%라는 놀라운 선방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센터백 로메로에 대한 평가를 보시죠. 지난주 반더벤에 이어 이번 주는 로메로가 선정됐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열기로 가득 찬 빌라파크에서 가장 침착한 수비수였다. 뛰어난 활약을 펼치던 반더벤이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난 이후 로메로는 후반전에 더욱 두각을 나타냈다라면서 로메로가 반더벤이 없는 토트넘 진영을 완벽히 장악하고 통제했다는 극찬을 했습니다. 사실 올 시즌 로메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공격적인 태클로 퇴장을 당하면서 부주장임에도 불구하고 팀에 큰 어려움을 줬던 씁쓸한 기억이 있는 선수입니다. 때문에 몇몇 전문가들은 로메로의 공격성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난 아스톤빌라전에서도 180도 변해서 경기 내내 흥분하지 않는 모습으로 무실점 승리에 1등 공신이 됐죠. BBC 역시 이런 로메로의 대반전을 보고 상당히 인상 깊었던 듯 하네요. 이제 미드필더로 넘어가서 메디슨을 보면 그 누구도 메디슨이 중원을 장악하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아스톤빌라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메디슨이 그 중심에 있었다. 메디슨은 사르의 멋진 크로스를 뛰어넘는 환상적인 골을 넣기 위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엄청난 거리를 질주해야 했다라면서 메디슨의 중원 장악력과 선제골 장면에 대해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흥민에 대한 평가에서 BBC는 최고의 극찬을 해줬는데요. 1득점 2도움이 모든 걸 말해준다. 경기가 시작될 때부터 승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손흥민의 원터치 마무리는 이 선수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 손흥민은 자신의 득점만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박스 안에서 여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존슨과 베르너의 골을 도와서 빌라를 박살낸 게 그 증거다라면서 아스톤빌라전의 진정한 승자가 손흥민이라는 놀라운 평가를 해준 겁니다. 케인이 떠났는데도 토트넘이 오히려 잘 나가는 이 대반전의 이유가 손흥민이라는 게 이렇게 또 증명되는 순간이네요. 뿐만 아니라 뮌헨으로 이적한 케인까지도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을 합작했던 파트너인 손흥민을 잊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마인츠전에서 8-1로 대승을 거둔 이후에
케인이 손흥민을 언급한 인터뷰 내용이 큰 화제를 일으키면서 주목을 받았죠. 영국의 토크스포츠가 이를 전했는데 케인은 경기 후 승리 인터뷰에서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항상 그렇게 달렸고 나는 항상 그런 패스를 노렸다. 이런 사실을 무시알라에게 알려줬고 오늘은 그를 봤다. 무시알라는 그런 움직임과 슈팅 연습을 많이 했다. 내 인생 최고의 어시스트 중 하나가 됐다라면서 위넨의 유망주인 자말 무시알라에게 손흥민처럼 움직여달라고 요청한 끝에 환상적인 어시스트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손흥민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는 대단한 활약을 보여준 가운데 이제 리그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최종 순위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버풀과 맨시티가 비기면서 아스날이 어부지리로 1위를 유지하게 된 만큼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이 시즌 끝날 때까지 매우 치열할 거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그만큼이나 치열한 순위 싸움이 현재 리그 중위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그 7위 웨스트햄부터 리그 11위 첼시까지 5개 팀이 승점 1점 차이로 나란히 줄을 서면서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향한 다툼이 상상 이상으로 치열합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 첼시가 뉴캐슬을 상대로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더욱 혼란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쩌면 황희찬이 소속되는 울버햄튼이 컨퍼런스 리그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챔스 티켓을 놓고 싸울 거라던 뉴캐슬과 첼시가 4위 싸움이 아니라 웨스트햄, 브라이튼, 울버햄튼보다 더 밑에서 중위권 싸움을 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러니까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치열한 리그고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하는 거겠죠. 설명드린 것처럼 마지막 유럽대항전 티켓인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위한 다툼도 상당한 각축전인 건 맞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은 여기가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행 티켓이 걸린 4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인지 BBC는 통계 매체 옵타를 참고해서 올 시즌 최종 순위를 예측해 봤습니다. 예상되는 최종 승점을 통해서 순위를 매긴 건데 맨시티가 86.07점, 리버풀은 85.29점, 마지막 아스날이 82.72점으로 최종 우승팀이 맨시티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맨시티는 승점 63점으로 3팀 중에 꼴찌인데 남은 10경기에서 승점 16점 이상을 얻어서 결국에는 1위가 될 거라고 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토트넘은 최종 70.23점으로 69.63점의 아스톤 빌라를 넘어서 4위라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옵타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아스톤 빌라전에서 토트넘이 승리를 거둔 게 정말 치명적이었는데 원래는 아스톤 빌라의 4위 확률이 65.3%, 토트넘의 4위 확률은 32.1%밖에 안 됐지만 주말 이후 토트넘의 4위 확률이 55.1%가 되면서 아스톤 빌라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다음 시즌에 5위까지 챔스에 나간다면 토트넘의 챔스행 확률이 무려 91.6%라는 추가 통계도 있었습니다. 우선 맨시티를 30점 중에 7점 날릴 거라고 본 건데 1무 2패를 할 거라고 본 거죠.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토트넘은 남은 경기 총 33점 중에 16점을 날릴 거라고 본 건가요? 뭐요? 몇 번을 진다는 거예요? 1무 5패? 여러분 납득되십니까? 부상 이탈 없다는 전제로 최소 80점 봅니다. 80점은 나와야 손흥민 득점왕도 가능한 거예요. 아스날도 8연승 중인데 토트넘 분발해야죠. 그래야 다음 시즌 진짜 우승 도전할 거 아닙니까? 13연승 하면 더 좋고 여러분 설레발 아니고 응원입니다. 응원. 풀럼전을 위해서 푹 쉬고 맑고 화창한 일요일 경기에서 토트넘 대승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